낙폭과대주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낙폭과대주 첫 번째 자동차. 야, 어제는 자동차가 다들 대장이라고 생각을 킹가차, 했어요. 킹가차.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유의 얘기가 예. 스마트폰에 이어서 PC에 이어서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꽂혔기 때문이죠. 트럼프 쫄. 예. 예. 덕분에 뭐 올랐습니다. 반등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현대차였고요. 예. 근데 이게 또 그거였잖아요. 부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주된 얘기였기 때문에 SL 같은 종목이 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은 피레침을 한번 쐈어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또 이제 다시 쭉 밀려 내려가긴 했는데 요걸 보면서 아, 요거보다 사실 진짜 유예가 됐으면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좀 약간 아직까지 아쉬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제가 그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아직까지도 여기 빨간 라인이거든요. 네. 여전히 계속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네. 그 정의선 회장이 가서 30조 줬다 해도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4월 내내잖아요. 4월 와. 내내 누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장을 세운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며 단기적으로 관세 타격을 피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GM이 벌써 4번째 다운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바클레이한테 4월에만 4번째 다운그레이드예요. 네. 4월에 4번째, 4월 15일, 16일인데 곳곳에서 4번의 그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었다는 건 지금 4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왜 팔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좀 미국 애들이 약간 그 디트로이트 악몽이 있어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뭐 자동차는 한 번 무너지면은 뭐 연쇄 산업들이 다 무너지니까 네. 아직 신뢰를 못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트럼프-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신뢰를 많이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리포트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어제 좀 많이 나왔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딱 KB증권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얘기하는 것도 주가 반등 요인이다. 아직 구체성은 없는 발언이지만 우려를 반영하고 있던 부품주의 반등 요인이 되기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냥 네. 뭐 밑에 내용은 그냥 팩트 나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막 뭐가 되게 읽기 어렵죠. 근데 어쨌든 여기 밑에 거는 뭐 미국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 뭐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상황이다. USMCA 특례 적용 대상 부품은 뭐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네. 그냥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관세 영향을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구체성은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KB증권에서도 내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트럼프가 뭐 각 잡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쵸. 기자가 그냥 맞아요. 질문 살짝 했을 때 대답한 거라서. 네. 근데 어쨌든 요 정도로 악화가 돼 있으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려나 했던 기대를 했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소식인 거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근데 이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요거 조금 했는데 이 정도? 그렇죠. 그만큼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키 맞추기에 어떤 선두주자가 어제는 자동차였다. 네. 야, 너 너무 안 간 거 아니야? 너 갈 때 됐잖아. 음. 하는데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번에 살짝 그거 한번 뉘앙스 바뀐 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었다라는 거죠. 약간 뽀삐처럼 이렇게 잘한다 해줘야 합니다. 아이, 그렇죠. 갈 수 있다 예. 해줘야지. 네. 지금 어쨌든 코스피 레벨이 1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네. 아무리 자동차라도 네. 그 정도는 가져야죠. 다시 네.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반도체. 삼성전자 우리가 막 박수치고 막 6만 전자 왔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또 여기까지 왔습니까? 뭐 이건 뭐 타이밍 못 잡겠네. 이거 뭐 거의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게. 네.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전자에 머물러 있는데 어제 그래도 나름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공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막 SK하이닉스 보면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쪽에 HBM 쪽에 밸류 체인을 엄청 높게 쳐줬었는데 그렇죠. 반대로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그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밸류 체인은 계속 억가를 좀 많이 당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제 올라오는 게 저는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코미코라든지 그리고 테스형 이 종목
또 이렇게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이외에 뭐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 뭐 강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좀 건드렸던 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예, 추경이 2조 늘어났고 거기서 반도체 투자도 33조로 확대되는데 원래 27조 원인가 생각을 했다가 그거보다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실제로 보도가 되는 게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칩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투자를 확대했다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에서 어떻게 그 리액션이 나오는지를 미국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지만 뭐 이거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도 사이클이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갑의 위치에 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삼성전자한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책을 한국 내에서 마련하고 있고 밀어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미국 안에서는 이거 한국이 또 움직이네 이런 게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그 퓨리오사 AI 한번 또 방문했더라고요. 갔었죠. 갔었죠. 근데 보면은 사실 뭐 퓨리오사 AI가 대표적이어서 그렇지 양 당이 모든 정치권이 사실 뭐 AI에 대한 뭐 집중도 높지만 사실 퓨리오사 AI가 뭐 페이스북 집중이 돼서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지 펜리스에 대한 지원은 뭐 예산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지원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팹리스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팹리스는 엔비디아 수준의 팹리스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쵸. 지금 뭐 리벨리온이나 뭐 퓨리사 정도면은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AI 그 첨단에 있는 수준을 못하니까. 혁신 기업 정도.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사실 그런 팹리스 수준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삼성전자의 이외에 그 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밸류 체인도 같이 보강을 하고 그쪽도 같이 가져가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시장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페더럴 레지스터라는 곳에 그 뭔가 공문 같은 건데 4월 16일부터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세미컨덕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 그러니까 그 반도체도 관세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고 그걸 공문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 보면 이제 반도체 관세도 머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시장을 여전히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사실 비슷한 입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 무기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씩 유보적인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스탠스를.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에 있어서도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계획을 철회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때는 관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원래 절대 못 팔게 하려고 했잖아요. 다 막으려고. 그랬죠. 근데 H20 칩을 팔게 해주네요. 야, 이렇게 시작하면 뭐 언젠가는 H100도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 그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에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비슷하게 터졌습니다. 어디서 딜한 건가? 그렇죠. 이 사람이 마라라고를 갔었대요. 가서 만나서 서로 딜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걸 꺾어서 해석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갑인 거예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해줄게 대신에 요거 팔게 해줘 그렇게 하면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막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못 막죠. 그러니까 그 뭔가 다 그 제스처들을 보면서 서로 딜 카드 맞추면서 지금 그런 작업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뭐 지금 반도체 관세가 갑자기 부과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카드 맞춰서 엔비디아처럼 대응하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기저에 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아무리 눌려 있어도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4월을 봅니다. 네. 지금 4월인데 메모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뭐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그 수출입이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서 뚜렷한 주문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 고객사들의 러쉬 오더, 오, 긴급 주문 러쉬 오더라고 하나 보네요. 음. 그래서 4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1분기 깜짝 실적 삼성전자가 이미 냈죠. 네. 2분기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면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막 말이 긴데 그냥 마지막 것만 보면 돼요. 4월 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가이던스를 확인하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H20 결국 다시 팔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네. AI 기업들이 이거 소홀히 했다가 또 중국한테 밀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캐펙스 투자를 줄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갖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우환들이 4월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는 해소가 조금씩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인플레 디플레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예. 이거는 꼭 미국과 중국이 둘 다 가져가야 하는 업종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시 불을 뿜으면서 반차 장세가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뭐 2,600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시간이 계속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울 따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이 반차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반차를 팔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차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세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때다 싶어서 미리 좀 반차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차 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간 거 아닌가요?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모멘텀을 또 찾아서 낙폭과대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종목 새로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쵸.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으로 엄청 파고 들어가야죠. 그래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게 또 맞돌입니다. 오. 우주항공.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HVM 이 종목이 또 한때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 영광의 트럼프 당선 직후 막전 막후 그때 영광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 뿜었던. 그때 같이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또 이제 바닥을 만들고 슬슬 올라오는 모습들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얘기는 요거였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용 로봇 배송 우주 호텔 건설에 한국 참여해야. 눈 한번 또 마주쳤죠. 멱살 한번 또 잡혔죠. LNG 해라, 뭐 알래스카 해라, 뭐 조선 도와달라. 그리고 달 탐사하는데도 좀 같이 하자. 라는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찝어주는 종목들만 간다.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뭐 그럼 야놀자도 좀 도움이. 야놀자는 왜요? 죄송합니다. 호텔이라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게 그 보면은 14일에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열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워싱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주항공청이랑 외교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투루 들을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 상무부, 네사, 해양대기청, 해양정보통합국 이거는 뭐 진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다 왔네요. 그렇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확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뭐 읽는 달 가는 거거든요. 네. 원래 달을 갔다 왔던 비행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주선이? 그 아폴로. 아폴로. 예.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사랑하는 거 자매입니다. 그런가요? 남매. 오. 아폴로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네. 한 6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60년 만에는 아르테미스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달 탐사를 미국 낭만이 있어. 참 이름 짓는 게. 그쵸. 예. 달 탐사를 이름을 지은 건데 거기서 이제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는 거죠. 우주인 거주지를 마련을 해야 되고 로봇과 각종 자재를 보내는 프로젝트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다 같이 CLPS 멤버고요. 거기에 이제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 국제 우주정거장을 대체할 우주인 거주용 대형 민간 구조물을 말한다. 이것도 너무 낡았잖아요. 네. 옛날에 발사했던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바다권에서 불을 뿜는 게 이상하지 않아서 제가 맞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달은 왜 가는가? 대체 왜 갑니까? 예, 한번 갔다 온 데를 네. 또 굳이 왜 가는가? 거기 뭐 있나요? 거기 뭐가 뭐 많대요. 리튬이라도 있나요? 뭐 그런 비슷한 게 좀 있대요. 아 그래요? 아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목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아르테미스 페이즈 1 To the Lunar Surface by 2024 2024는 지나갔네요 이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고 여기를 점점 더 활성화해서 진짜 뭔가 그 지구인들의 어떤 우주로 진출하는 그 거점 도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도시? 예. 이게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 같은 거죠. 이 가스를 다 캤거든. 예, 맞아요. 미네랄도 다 캤고. 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채굴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또 달 가면은 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사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인간이 미안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래도 그럼 되는 건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 그럼. 예. 네, 좀 약간 그렇기는 한데. 뻔하게 가기로 했어요. 그렇죠. 뭐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드랍십이라고요. 맞아요. 예, 드랍십 타고 이제 여기다가 가는 건데 그 뭐 테라는 이제 커맨드 센터 띄우면 되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가서 지어야 되고 가서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고 또 제조업 잘하는 또 우주항공의 나름 노하우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달에 일단 물이 있고요. 네. 헬륨3라는 게 있대요. 헬륨3가 되게 주목을 받는 건데 핵 융합 발전 주요 원료라고 해서 이게 에너지.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친환경적이래요. 야, 그래요? 친환경 에너지래요. 네, 그래서 이 헬륨3를 가지러 가는 거다라는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많이 보시네요. 네, EBS는 좀 신뢰도 있잖아요. 신뢰가 높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여기 밑에 보시면 히토류가 있습니다. 히토류. 미국이 항상 히토류 때문에 네. 중국이랑 싸울 때 네.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서 이제 히토류 캐오면 중국이랑도 더 세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 네. 중국도 이제 이런 우주 개발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가서 싸움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더 가려고 하는 건데 네. 그 달 뒤에 토끼 살잖아요. 네. 중국이 그걸 보고 왔어요. 뒷면을 아무도 보지 못한 달 뒷면을 중국이 이미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애가 닳는 거죠. 그쵸. 예. 네. 중국 많이 컸다. 이런 경쟁심이 예. 우주 개발은 빠르게 발전시킵니다. 맞아요. 그 달을 소련. 왜 갔는지 기억하시죠? 그냥 소련 때문에 맞아요. 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 지금도 얘기하죠.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왜 그게 딥시크 모먼트에 되게 비견이 많이 되는데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푸트니크호가 쏘아 올려지면서 뭐야? 소련 잘하네? 이 생각이 나면서 미국이 급급해서 갑자기 달을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를 또 역전시켰는데 중국이 자꾸 우주 쪽에도 이렇게 발을 들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애가 닳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달을 한 번 더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결국 아르테미스의 목적입니다. 사실상 나토 군사 영토 확장 계획이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달 갔다 와서 우리가 1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입증을 했잖아요. 네. 한 번 더 가면 달라질 것이다. 네. 이번에는 진짜 인간을 보내서 거기 뭐 건설을 하고 살게 하자라는 측면까지 더 확장을 시켰고 살다가 헬륨3 가져오고 히토류 가져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죠. 물론 달이 좀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슬프지만. 달이 작아지면 뭐 예. 그 만유 인력이 또 딸려가지고 그러게요. 또 뭔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려나. 자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또 거기서 인간은 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죠. 네. 예. 뭐 어쨌든 이런 얘기하다 보면 조금 공포스럽고 계기스럽기는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우주 얘기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그 발전을 못 해가지고. 제가 뭐 예전에 이거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타워즈가 유일하게 흥행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일본에서 흥행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못했어요? 흥행 못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많이 못했어요. 해외에 비해서 많이 못했죠. 이게 그 우주 개발이 많이 진행된 데는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키우는데 네. 마치 이 우리나라에서 스타워즈 영화를 한다는 거는 네. 그 14남매 키우는 그 아름다운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틀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 현실감이 좀 없구나. 없죠 보면은. 예. 근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뭔가 아무런 터무니없는 목적 같지만 그냥 뭐 그거 꼭 가야 되나 싶지만 거기 가면 또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달 식민지 탐사대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그래서- 나토 소속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여기 같이 얹어서 가면 그럼요. 사실 뭐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은 상존하고 있고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맞을 것 같고 네. 물론 이 기업들이 돈 벌려면 좀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 그치만 그래도 미국과 함께 뭐 멱살은 잡혔지만 같이 가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장 그리고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에서 우주항공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목들 많이 이렇게 정리해 두셨길래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 여기까지 오늘 박명석의 K픽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열심히 어떤 종목 찾아서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